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2년 9월 6일 화요일,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이 프렌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요,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뉴스 컨텐츠를 몇 번 진행하다 보니까 이 제 신규 컨텐츠를 소개하는 거는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메일링 서비스 구독하시는 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방송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봤던 작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TT 서비스 웨이브에서 들여온 HBO 맥스 시리즈인 피스메이커를 봤습니다. 지난번 영화 뉴스 시간에도 피스메이커가 이제 국내에 공개가 된다, 웨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DCEU 작품 중에서 제일 재밌게 봤고요. 그때 제가 뭐 추천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슬슬 이제 반응들이 올라와서 들어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너무 재밌어요 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대사들이나 장면들이 너무 자극적이어가지고 불편해서 좀 오래 못 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작품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그래도 저는 뭐 만족스럽게 봤으니까요. 일단 저는 추천해드리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브라는 작품을 봤는데요. 이 작품 진짜 신선했습니다. 저희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토요명어 감상회를 통해서 감상을 했는데, 먼저 이 작품이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안내가, 이 작품은 모든 대사가 수어로 진행이 되고 자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가 떠요. 모든 대사가 수어로 이루어져 있고 자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화고요. 그리고 그 청각적인 요소들이 많이 배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흔한 BGM조차 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우크라이나 영화인데 자막도 없고 제가 뭐 수어를 알 리도 없고,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영화를 다 이해하면서 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었지만, 놀랍게도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뭐 작품의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이런 실험적인 작품을 감상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왓챠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면 되실 것 같고요. 주의할 점은 다소 불편한 장면들이나 자극적인 장면들도 여과 없이 나오고, 이게 대부분의 샷이 롱테이크 샷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또 현실감 있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장면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감상을 좀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코다라는 작품을 봤습니다. 코다는 사실 작년 8월에 개봉한 작품이라서 극장에서는 못 보고 그 개별 구매 가능한 OTT 네이버 시리즈 온에 올라왔을 때 이제 구매해서 뭐 작년에 감상을 했는데, 이게 넷플릭스에 등록이 됐어요. 이런 정액제 OTT에는 이제 등록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넷플릭스에 등록이 돼가지고 좀 접근성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등록이 됐고, 그래서 요거 넷플릭스에 등록된 김에 좋은 작품이기도 하고, 지금 극장 개봉작 중에서 마땅히 리뷰할 것도 없고 하니까 요 코다나 한번 리뷰해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한 번 더 감상을 했고요. 야, 이게 첫 번째 볼 때보다, 그러니까 한 1년 전에 첫 번째 볼 때보다 지금 두 번째 볼 때의 감상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첫 번째 볼 때도 좋기는 했는데 두 번째 볼 때는 뭉클한 그 지점이 좀 다른 게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수요일이죠. 밤 11시에 흐름드 살롱에서 스포일러 감상후기 토론회를 진행할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번 주 개봉작 둘러보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일 개봉하는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이죠. 공조2 인터내셔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제목에서 뭔가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인터내셔널 아니에요? 인터내셔널인데 왜 이걸 굳이 날이라고 해놨을까? 좀 표준 표기는 널일 텐데 이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정말 그냥 인터내셔널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거 제목을 타이핑하다가 뭐야?
이거 오타인가? 싶어서 봤는데 진짜 오피셜 이름이 인터넷이어 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따로 이유가 있는 건지 뭐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작품 자체가 그렇게 막 깊게 생각하고 볼 작품은 아닌데 굳이 뭐 날로 표기한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거 일단 예고편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예고편이 재생되었지만 캐스트에서는 편집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예고편 보고 오셨습니다. 보면은 원래 1편도요, 사실 뭐 이렇게 뭐 작품성을 생각한다든가 막 되게 깊은 생각을 가지고 보는 작품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명절 때 개봉해서 가족들끼리 둘러앉아가지고 그냥 하하호 하면서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작품이었고, 그 전략이 또 먹혀가지고 굉장히 흥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편이 개봉을 하게 된 건데, 지금 이 공조2가요, 경쟁작이 없습니다. 지금 개봉하는 작품들 중에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영화 극장 그 어플 실행하셔가지고요. 뭐 CGV든 메가박스든 앱을 실행을 하셔가지고 내일 그 배정된 상영관을 보면은 공조2가 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흥행은 뭐 따놓은 당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작품성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일단 뭐 야 진짜 밀어주기로 작정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 무조건 흥행은 할 것 같다. 그리고 아직 개봉도 하기 전인데 벌써부터 무대 인사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야 얘들이 그 물 들어올 때 확실히 노를 저어가지고 멀리까지 일단 격차를 벌려놓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 공조2가 개봉하는 이 시점뿐만 아니라 당분간 딱히 뭐 이렇게 개봉하는 작품들 중에서 뭐 이렇게 기대작이 없습니다. 한 10월 중순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뭐 재개봉작이거나 이 정도까지의 뭐 대규모 작품들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조건 흥행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사회 갔다 오신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그냥 전작보다는 개그 요소들을 더 강조시킨 느낌이 들고, 그리고 뭐 개연성 서사 이런 거 그냥 다 따지지 말고 정말 그냥 그 작품이 주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냥 웃어야 될 때 웃고 하다 보면은 뭐 시간 후딱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가볍게 보기 좋은 킬링타임 무비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밑에 제가 인터뷰 하나를 첨부를 해놨는데, 유해진 배우가 웃다가 끝나면 그게 최고죠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뭐 대놓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웃다가 가라 이렇게 출사표를 던진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유해진 배우의 어떤 그 개그 연기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코드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예고편 썸네일에 딱 보면은 쟁쟁한 배우들이 있잖아요. 지금 유해진, 그리고 현빈, 다니엘 헨이 요 세 명이 딱 있는데, 유해진 배우가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못생긴 남자 배우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냥 제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세 명을 나란히 놔뒀는데도 그렇게 막 꿀린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저만의 착각인가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뭐랄까 저의 어떤 호감도가 외모 버프에 좀 일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조2의 기본 정보 한번 보고 가실까요? 이거 보기 전에 1편 한번 보고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작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보진 않았습니다. 네, 장르는 액션, 코미디, 수사, 범죄이고요. 감독은 이석훈 감독님인데, 이분이 누구시냐? 이석훈 감독님은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을 연출하셨던 분이십니다. 요런 결을 잘 살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해적, 바다로 간 산적도 명절 시즌에 개봉을 해서 명절 대목을 노린 덕분에 굉장히 히트를 한 그런 작품이었죠. 근데 지금 맡은 공조2도 공교롭게도 이런 명절을 노리는 작품이 되었네요. 이렇게 명절 킬러도 아니고. 출연은 현빈, 유해진, 임유나, 다니엘 헨이, 진선규 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빈과 유해진은 1편에서도 나왔었고, 임유나 배우 같은 경우에는 1편에서는 거의 조연이긴 한데 거의 집안에서만 나오는 거의 단역에 가까운, 사실상 분량만 보면은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공조 1편을 보고 난 다음에 야, 임유나 되게 씬스틸러더라. 연기 너무 잘하더라. 되게 통통 튀었다. 정말 나올 때 영화가 살더라.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피드백을 좀 인식을 했는지 이번 공조 2편에서는 당당하게 조연급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헨이와 진성규 배우는 이번 공조 2편을 통해서 새롭게 합류하신 분들이고요. 두 분 다 완전 믿고 보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합류하셨다고 했을 때 뭐 큰 걱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9월 7일, 대만은 하루 뒤인 9월 8일, 싱가포르에도 9월 15일에 개봉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상영 시간은 2시간 8분 정도, 129분이 되겠고, 손익분기점이 300만 명인데요. 뭐 이거는 뭐 거의 뭐 추석 시즌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도 요 300만 명은 충분히 채울 것 같다. 지금 상영관수 밀어주고 있는 거 보면은, 그리고 무대 인사 막 스케줄 막 겁나 잡아놓은 거 보면은 뭐 무난하게 넘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영 등급은 15세 관람 가고요. 말이 15세 관람 가지. 그냥 가족들 손잡고 명절에 가면은 뭐 중학생, 초등학생들도 다 들여보내주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를 그렇게 하진 않을 거지만 사실상 뭐 그렇게 극장 가면 다 해주잖아요. 뭐 그러면은 뭐 15세긴 하지만 뭐 다 볼 것 같다. 뭐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놉시스는 잔혹하고 치밀한 범죄 조직을 쫓아서 남해 파견된 북한 형사 림철령과 광수대 복귀를 위해 파트너를 자청한 남한 형사 강진태, 여기에 미국 FBI 소속 잭까지 각자의 목적으로 뭉친 남, 북, 미 형사들의 예측 불허 글로벌 공조 수사를 그린 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림철령이 아마 현빈 배우일 것 같고요. 강진태가 유해진 배우, 그리고 잭이 다니엘 헤니 배우, 요렇게 캐스팅이 됐을 것 같네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임윤아 배우가 이 당당하게 캐릭터 포스터에 단독으로 얼굴을 딱 올렸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비중이 많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그런 얘기가 있네요. 뭐 당분간은 뭐 이 정도의 자본을 들인 작품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역집 빈집털이 빈집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역대급 빈집이다. 그래서 경쟁할 만한 영화가 없어서 흥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예매율도 1위다. 뭐 대부분의 상영관에서 상영 예정이다. 뭐 흥행은 개봉도 하기 전에 따놓은 당상이죠. 그래서 뭐 상명만이 뭡니까? 그 이상도 무난하게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 헤니와 현빈이 그렇네요. 내 이름은 김산순에서 같이 연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함께 이제 호흡을 맞추게 되네요. 제가 뭐 흐름드 살롱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에서도 이 공조 2편을 다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 작품이요. 뭐 이 작품만 가지고 뭐 토론회까지 막 이렇게 막 진행할 정도로 막 그렇게 막 거창한 작품은 아니긴 해요. 사실상 톡 꺼놓고 얘기해서. 그런데 그만큼 다룰 작품이 없다. 다룰 작품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흥행이 예견되어 있는 작품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많이 없다고 해도 뭐 공조 2에 대한 작품 이야기만 나눠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현빈 얘기도 좀 하고, 그렇죠? 유해진 배우 얘기도 좀 하고, 임윤아 얘기도 좀 하고, 다니엘 헤니 얘기도 좀 하고 이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주는 코다를 하고 다음 주는 공조 2로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작품은요, 블랙폰이라는 작품인데요. 요것도 예고편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예고편이 재생되었지만 캐스트에서는 편집하겠습니다. 제가 사전 유료 시사회에서 이 작품을 미리 보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보기 전에 예고편을 안 보고 봤어요. 그래서 지금 예고편을 처음 본 건데 예고편에 기승전결이 다 들어가 있네요. 이거 뭐 그냥 영화를 요약해 놓은 건데?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블랙폰은요, 블루마우스, 호러 영화 전문 제작사죠. 블루마우스에서 제작을 했고, 그래서 뭐 이제 호러 영화 매니아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다노크가 이런 빌런을 연기한다고 해서 또 많은 기대를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뭐 사전에 그냥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에다노크 나온다 요것만 알고 공포 영화다 요거 두 개만 알고 가서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이거 흥행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5분짜리 후기 캐스트를 녹음을 해서 이미 이제 제 뭐 유튜버라든지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는 해놨어요. 뭐 이제 거기서도 얘기는 했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많이 실망을 했고요. 그리고 뭐 예고편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약간 오컬트적인 요소도 좀 있어요. 이 자매의 엄마가 약간 영적인 능력이 있는 엄마라서 아마 뭐 유전으로 이렇게 뭐 물려받은 것 같긴 한데 여동생은 꿈에서 이제 예지몽을 꾸는 거고, 오빠, 주인공인 남자애는 방에 있던 검은 전화기 있잖아요. 선 끊어져 있던 그 전화기. 그 전화기를 통해서 그 방에서 살해된 아이들과 함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영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뭐 어찌저찌 뭐 이렇게 헤쳐나간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 결말이 너무 좀 별로여가지고, 저는. 어쨌든 좀 별로였습니다, 저는. 별로였고, 뭐 보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한번 뭐 시간 나시면 한번 보세요. 보시면 뭐 그렇게 막 뜯어말릴 것까지 막 망작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개인적으로 썩 뭐 그렇게 뭐 흥행할 것 같은 작품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료시 사회라는 게요.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냥 똑같이 극장 상영관에 예매할 수 있게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보통 그 개봉 전 주말, 토, 일요일 동안 각각 이제 하루에 2타임씩 이렇게 걸리는데 그냥 그거 똑같이 예매하듯이 예매해서 가서 보면 됩니다. 저도 가서 봤을 때 뭐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보셨는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봤지 싶어서 후기들을 찾아보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에다노크가 나온다고 해서 좀 많이 화제가 됐는데 아까 예고편에도 나왔던 것처럼 대부분 그냥 가면을 쓰고 있어가지고 아니 이럴 거면은 에다노크 캐스팅을 왜 한 거지?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 유명한 배우를 데려다 놓고 가면으로 계속 왜 가려놓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블랙폰 이렇게 했고 뭐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요. 뭐 최대한 스포일러 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녹음해서 올려놨으니까요. 유튜브나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가디슈가 재개봉을 합니다. 코로나가 거의 뭐 절정에 다다랐을 때 개봉을 했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600만이었는데 300만 의 관객 수를 기록을 했고 다행히 이때 이제 그 한국 영화들 살려주자는 의미에서 이제 50%까지는 보장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겨우겨우 손익분기를 넘겼던 그런 작품인데 요즘 나오고 있는 얘기가요. 이 모가디슈가 지금 이 시점에 개봉을 했으면은 이건 천만 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되게 잘 만든 작품인데 이번에 극장에서 재개봉을 합니다. 근데 의문이 좀 들 수가 있어요. 이거 이미 넷플릭스에도 다 올라와 있는 건데 이걸 굳이 극장에서 재개봉까지 해가면서 이거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적인 거는 잘 모르겠고 극장에서 봐야 될 이유를 꼽아르면은 사운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작품을 극장에서 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 현장감을 굉장히 잘 살렸거든요, 이 작품이. 그 마치 이 총알이 빗발치는 그 현장에 내가 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몰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극장에서 한 번쯤 다시 한번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승원 감독이 모가디슈 전에 찍었던 작품이 군함도였죠. 군함도에서 쫄딱 말아먹고 작품성이면 작품성, 흥행성적이면 흥행성적 둘 다 쫄딱 말아먹고 이제 류승원 감독도 뭐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느니 뭐 그런 평가를 듣다가 이 모가디슈로 야 류승원 돌아왔네! 라는 얘기 들으면서 많이 호평을 받은 작품이죠.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요. 진짜 좋은 작품이니까요.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가디슈. 그리고 알라딘이 재개봉을 합니다. 그냥 재개봉을 하는 게 아니고요. 4DX관에서 재개봉을 합니다. 이게 알라딘이 이제 1000만을 넘긴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게 실제 그 개봉 당시에 4DX 디자인이 굉장히 잘 됐다고 호평을 받은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 양탄자 씬이 나오면은 진짜 양탄자 타고 날아다니는 그 느낌도 잘 살렸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 뭐 진이 나와서 막 마법 쓰고 하는 그럴 때마다 4DX의 그 성능을 굉장히 잘 살렸다라고 이제 그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방귀 드는 남자님이 모가디슈 영화관 재개봉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영화관에서 재개봉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알라딘 얘기로 돌아가서요. 저는 알라딘 원작 애니메이션의 굉장한 팬이었어요. 어렸을 때 비디오 테이프를 사가지고 뭐 몇 번을 봤는지도 모르겠고, 뭐 노래면 노래 진짜 뭐 하나 빠질 거 없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었는데, 이게 실사화가 된다고 했을 때 약간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요. 뭐 저는 그냥 그랬습니다. 워낙 원작에 대한 애정이 있다 보니까 실사화가 된 작품은 그냥 그랬는데 이거 하나는 좀 인정해주자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실사화 작품에서만 들어갔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인 그 스피치리스라는 그 곡이 있죠. 그 곡 하나는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나오미 스캇 배우가 직접 부른 거고요. 나오미 스캇이 뭐 지금 배우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그 전에 가수 활동을 하신 만큼 굉장히 노래 각창력이 있는 분이시죠. 근데 지금 작품 운이 없어가지고 이 알라딘은 떴는데 그 전에 뭐 파워레인저도 나오고 뭐 미녀 삼총사 리부트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이 알라딘 외에는 뭐 딱히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작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 창업가님께서 천천히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요거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다들 느끼셨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면은 말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그런데 한 번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말 좀 천천히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요거 진행을 할 때 되게 의식해가지고 네 알라딘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식해서 좀 천천히 진행을 했는데 지난번 방송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흥분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뭐 그 극장 표값이었나 뭐 알바 대우였나 하여튼 뭐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되게 흥분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원래 말 속도가 나와서 다다다다다 이렇게 쏘아 붙인 거죠. 근데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그 제 청취자들이 모여 계신 그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서 오늘 너무 좋았다. 평소보다 말 속도가 한 1.3배 정도 된 것 같은데 듣기 너무 편했다. 이런 피드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딱 생각했죠. 아, 천천히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빠르게 해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냥 나 편한 대로 하자. 네, 이렇게 해도 누군가는 만족, 저렇게 해도 누군가는 만족이라면은 그냥 나 편한 대로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방송부터는 뭐 의식해서 천천히 하고 막 그러지 않고 그냥 저 편한 대로 나오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영상은 제가 꼭 한번 여기 와주신 분들이랑 같이 보고 싶었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놀고 물총 싸움하고 숨바꼭질 하시고 폭탄 돌리기 하시고 다 좋은데요. 요 영상만큼은 잠깐 하던 거 중단하시고 다 같이 집중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캐스트에서는 편집하겠습니다. 시내 21에서 만든 공익 광고이고요. 어떤 메시지인지는 다들 아시겠죠? 옛날에는 뭐 토렌토라느니 뭐 푸르나 당나귀 뭐 이런 데에서 수많은 불법 다운로드 그 영화나 드라마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물론 요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불법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불법 스트리밍으로 이제 서비스하는 것들도 많이 생겼죠. 그런 데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제값을 지불하고 영화든 드라마든 이런 그 저작권 매체들을 감상을 해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뭐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나중에 나 돈 생기면 많이 볼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작권이라는 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뭐 물질적인 걸로 치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백화점을 둘러보다가 되게 사고 싶은 옷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매장에 들어가가지고 아이 뭐 내가 여기 나중에 단골할 건데 그냥 이 옷 하나 그냥 주쇼 이러면서 훔쳐서 입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유독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저작권이라는 거는 편안한 생각으로 스스로와의 타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뭐 OTT 서비스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 OTT에 없는 작품들은 개별 구매해서 보실 수 있는 사이트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제발 제값 주고 저작권 매체들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음악, 영화, 드라마 뭐 할 거 없이 다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한국 포스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국에 개봉하니 많이 뭐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드디어 한국 포스터가 나왔고요. 그리고 10월 12일에 개봉 날짜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념으로 예고편 한번 보고 가시죠. 예고편이 재생되었지만 캐스트에서는 편집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A24에서 제작을 했고요. 뭐 여러 번 소개를 드렸죠. 해외에서는 이미 개봉을 했는데 역대급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24에서 제작된 작품들 중에서도 역대급이고요. 호들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평들은 영화사에 한 획을 그을 작품이 나왔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너무너무 잘 만든 작품이 나온 것 같아서 해외에서는 이미 흥행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10월 12일에 개봉 예정이니까요. 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게 개봉하기 전까지는 뭐 딱히 뭐 대작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트위터에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가져와 봤어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제목이 되게 길잖아요. 저 이거 외우지도 못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오음절의 13자인데 제목이 길어서 부르기가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렇게 결정하게 된 영화사의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러니까 보통 영어로 된 원제가 어려우면은 한국에서 이제 수입해서 개봉을 할 때 좀 부르기 쉬운 걸로 의역을 하거나 좀 다른 제목으로 좀 바꿔서 개봉을 하기도 하는데 굳이 이 외우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든
이 제목을 왜 굳이 그대로 가지고 왔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영화가 우주급 박스오피스 기록을 넘어서 헐리우드 역사상 가장 완벽한 장르의 결합이라 불리며 MZ세대에게 영원히 기억될 시네마 천국급이 되어버렸다. 해외에서 이미 반응이요. 그래서 이거 일이 커지는데? 이게 제목을 바꿔버리면은 좀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대급으로 흥행하고 있는 이 작품을 존중해서 그냥 원제 그대로 살리자. 좀 다소 부르기 힘들더라도 더 쉬운 한글 제목에 주는 유혹을 이번에는 외면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요 공식 트위터에 올라와가지고 요런 고민들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마존 프라임에서 9월 1일 날 공개가 됐죠.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가 시리즈 방영 첫날 2,500만 명이 봤다. 여러분, 2,500명이 아닙니다. 2,500만 명이 스트리밍을 했다라는 거고요. 저 2,500만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접니다. 아마존 프라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마존 프라임이 지금까지는 뭐 업로드라든가 더 보이즈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인빈시블 이런 거 외에는 사실 딱히 볼 거 없지 않아?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야심차게 런칭을 하면서 그래도 반지의 제왕이라는 볼만한 시리즈가 이 아마존 프라임에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각인시킨 것 같고요. 평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지금 2화까지 공개가 됐는데 의외로 평가가 안 좋더라고요. 이제 원작 팬들이 좀 이런 원성이 있나 봐요. 사실 그 스틸컷이 공개됐을 때부터 흑인 드워프랑 흑인 엘프가 말이 되냐? 이러면서 좀 욕을 엄청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 평가하는 해외 사이트에도 이런 그 인종적인 문제 가지고 0점 테러를 막 하고, 또 이제 팬들이 그 0점 테러 하는 걸 못 견뎌 가지고 또 10점 테러를 막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이버 전쟁이 막 일어났었는데 그걸 못 견뎌 가지고 그 평점 사이트에서 평점을 아예 막아버렸죠.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을 정도로 사전에 많은 화제가 됐던 작품인데요. 막상 뚜껑을 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좀 액션이 좀 실망스럽다. 액션 분량이 너무 적다. 배우들 연기가 어색하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악평들을 많이 듣고 있나 봐요. 근데 저는 보면서 딱히 그런 느낌도 못 받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드라마 시리즈 중에서 CG에 공을 제일 많이 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런 것이 이 인근에 있는 CG 회사들이 총동원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CG 배경이면 배경, 몬스터면 몬스터 CG 퀄리티가 너무너무 완성도 높게 잘 구현을 해놔가지고 거의 눈뽕 맞는 기분으로 진짜 대박이다 라면서 봤고요. 그리고 그 세계관을 되게 잘 구축을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저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완주를 단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게 저랑 좀 안 맞았어요. 영화로 나온 거는. 이게 보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잠이 들더라고요. 제가 시도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몇 번 시도를 했는데 1편 중간을 못 넘기고 계속 잠들어가지고 번번이 완주를 실패했던 시리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는 진짜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직 2화까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재밌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또 이게 아까 그 불법 다운로드랑 또 연결이 되는 건데, 아마존 프라임이 사실상 국내 정식 서비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이게 그 한글 썸네일과 한글 자막을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이게 결제도 달러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국내 서비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요, 이런 약간 좀 애매한 그 입장이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아마존 프라임을 좀 구독하시기보다는 좀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 이 작품들을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마존 프라임이 한 달 구독료가 그 한국 돈으로 그 환산했을 때 한 7,000원? 한 달 구독료가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좀 올라서 한 8,000원 찍었을라나 모르겠네요. 이번 달 얼마 결제됐는지 안 봤는데 어쨌든 한 7, 8,000원이면 한 달 구독이 가능하니까요. 좀 이렇게 완결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한 달 동안 좀 정주행을 하시는가 이런 식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미공개 장면을 추가해서 10월 5일에 개봉을 확정을 했습니다. 한국이 아마 제일 마지막 꼴찌로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0몇 분? 12분이었나 16분이었나 하여튼 그 10몇 분 정도가 이제 추가된 분량이라고 하니까요. 저는 요거 개봉하면 극장에서 한 번 더 볼 의향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니까요. 개봉하면은 한 번씩 찾아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볼 게 너무 많아요. 볼 게 너무 많아. 제가 지금 국내 서비스 중에 OTT는 웬만한 건 다 구독하고 있거든요.
진짜 24시간이 모자랍니다. 이제 저 혼자만 하루가 한 48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할 게 너무 많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극장가는요, 645가 9일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누적 관객 수가 117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게 손익분기가 160만인데요. 이 기세면은 뭐 금방 넘기겠죠? 요번 추석 시즌 대목을 지나면서 손익분기는 그냥 넘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만 재미없게 본 영화입니다. 다들 너무너무 재밌고 빵빵 터졌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 공조2나 이런 645 같은 작품들은요, 이런 코미디나 개그성을 강조한 작품들은 이 내가 보는 그 상영 회차에 어떤 관객들을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웃음은 전념되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빵 터지지 않을 장면에서도 주변에서 다 웃기 시작하면은 괜히 나도 그냥 이렇게 웃게 돼요. 그렇다 보면은 좀 아무래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645를 볼 때 사람이 거의 없는 관에서 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 헌트도 400만을 돌파를 했어요. 손익분기점이 한 500만 근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조2가 개봉을 하면서 상영관 싹쓸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의 기세로는 이제 관객 수 몰이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왠지 손익분기 넘길 때까지는 예의상 계속 걸어놔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드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요. 에밀리 블런트의 신작 웨스턴 시리즈 티저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더 잉글리시라는 작품이고요. 요것도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아마존 프라임에서 스트리밍 될 예정입니다. 총 6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고 휴거 블릭이 연출한 각본을 맡았습니다. 에밀리 블런트가 맡은 코넬리아 로크가 자신의 아이를 죽인 남자에게 복수하려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요거 예고편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해볼게요. 예고편이 재생되었지만 캐스트에서는 편집하겠습니다. 블런트는 뭐 툼레이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기 엣지 오브 투마로우 그리고 콰이어트 플레이스를 거치면서 뭔가 강인한 여성상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진 여배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그 본인 역할도 너무너무 잘 해주시는 배우라서 그런 이미지가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화 뉴스 한번 다 같이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내일 그 조조로 공조를 봐야 돼가지고 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진짜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할 게 너무 많아. 그죠? 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